이 투자사가 우주개발 ETF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연간 수익률로 100% 넘는 게 7개 중에서 5개나 있습니다. 한 번 발사 시 평균 8천만 달러, 약 900억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둘이서 우주 산업에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경쟁하며 스마트폰 시장을 넓혀갈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삽니다. 실적이 바탕이 될 때 그 꿈은 현실이 되지만 보통 현실이 되어 눈에 보일 때면 주가는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일은 2003년입니다.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건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합쳐진 테슬라는 2차 전지 등 파생된 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증시에서 항공우주 테마가 급등했었습니다. AP 위성은 2배, 한국 항공우주는 5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도 상승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주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캐시우드와 아크 인베스트를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투자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유명해진 건 2018년 CNBC에서 테슬라 주가가 5년 안에 4,000달러 간다고 말하고 나서입니다. 그 당시 테슬라는 60달러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자도 웃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850달러 정도입니다. 5대1 액면 분할한 이후의 가격입니다.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 4,200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CEO가 어떤 통찰력을 지녔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투자사가 우주개발 ETF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미다스의 손입니다. 이 회사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은 우주개발입니다. 스타워즈 같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어느새 우리 앞으로 다가온 혁신 산업입니다. 우주개발이라고 하면 SF 영화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주여행과 개발 이야기가 요즘 들어 더욱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우주여행 회사 스페이스 X를 2002년에 설립했습니다. 곧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처음 시작할 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2030년 안에 화성 식민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다고 웃어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머스크가 했던 사업들과 CEO를 맡았던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머스크의 말이 허황되다고 생각되더라도 왜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페이팔의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2000년경 이미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결국은 이베이의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팔게 됩니다. 2000년이면 이제 막 인터넷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초기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어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세계 1등 전기차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액면 분할 후의 가격으로 보면 대략 2019년 70달러 정도에서 2021년 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외에도 여러 회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2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우주여행 산업이 될 차례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와 아마존의 베이존스는 각각 세계 최고 1위 부자
2위 부자입니다. 둘의 재산을 합치면 우리 돈으로 약 4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서 우주 산업에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 산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은 빠르면 2021년 4월 초에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해서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만큼 열정적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가 2000년에 설립한 우주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더 빨리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성과와 인지도에서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 퇴임 후에 블루 오리진에 시간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꼭 성공시키고 싶은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경쟁하며 스마트폰 시장을 넓혀갈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주 산업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분야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을 시작으로 곧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와 수익이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저 세계 부자 둘이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돈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버진 갤럭틱 차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애플카 이슈로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날아오를 때 미국과 영국은 우주관광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이 급등했고 인공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와 통신위성 업체 노럴 스페이스도 급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 AP위성, 세트랙 I 등도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크인베스트가 우주탐사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투자 운용사와 기업의 행보도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 보이실 겁니다. 캐시 우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미국의 2위 ETF 브랜드 아크인베스트 CEO입니다. 캐시 우드는 우주 탐사 관련 ETF를 3월 29일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캐시 우드가 ETF를 출시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또한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국내 투자법인이 스페이스X의 주제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산업, 화성이주 프로젝트 등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벌써 다양한 사업과 신생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이나 우주 쓰레기 추적 같은 스타트업도 생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회사들과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우주 시장 규모를 따졌을 때 500조 원 시장이라는 것은 최소를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우주여행하는 것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에는 헬륨3라는 광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열량의 에너지원으로 헬륨3 1g은 석탄 40톤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인 수송으로 한 번 발사 시 평균 8천만 달러, 약 900억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사업은 엄청난 돈이 될 것이라는 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잠깐 캐시 우드와 아크인베스트를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ETF 1위인 뱅가드가 ETF를 81개 가지고 있는데 2위인 아크인베스트는 7개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생각해보면 확률적으로 81개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7개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까요? 7개만 팔았는데도 2위 할 정도면 제품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ETF 7개만 팔아서 2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크인베스트의 연간 수익률이 보이시나요? 이건 종목이 아니라 ETF의 수익률입니다.
ETF는 여러 가지 종목을 묶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로 100% 넘는 게 7개 중에서 5개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회사가 우주개발 ETF를 만든다고 하니 미국의 우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미다스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우주 개발을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목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은 어떻게 찾을까? 이미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아크인베스트에서 우주개발 ETF가 나올 것이고 그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 투자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때 또다시 여러분께 투자 전략과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성장주 투자도 김석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